세계 최대 카드 회사, 바로 비자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구체적으로는 USDC를 사용한 결제 정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 관련 뉴스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거든요. 실험이 아니다? 네,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가 수십 년 만에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의 OS가 바뀐다? 와, 거창한데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왜 금요일 오후에 돈을 보내면 월요일에 도착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죠. 비자가 정확히 무엇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USDC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USDC가 대체 뭔가요? USDC는요, USD 코인의 약자인데 가치가 미국 달러랑 1대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대1로 고정된?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터넷망 위를 돌아다니는 디지털 달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달러? 네, 서클이라는 규제받는 금융회사가 실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해 두고 그만큼만 딱 발행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시니 딱 생각나는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했는데 하필 금요일 오후에 보낸 거예요. 아, 주말 내내 돌이 묶여서 화요일에나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답답했는데 이런 게 사실은 금융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은행 간의 자금 정산은 은행 영업일에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거든요. 네네. 소위 T+1, T+2 정산이라고 부르죠. 실제 돈이 오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쵸. 한계가 명확했네요. 근데 비자의 새로운 방식은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솔라나 같은 아주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USDC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4시간, 365일, 주말이나 새벽, 아, 휴일 개념 없이요. 네, 전혀 없이 실시간으로 정산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잠들지 않는 것처럼 이제 돈이 흐르는 길도 잠들지 않게 된 거죠. 잠깐만요. 근데 왜 하필 여러 블록체인 중에 솔라나였을까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많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속도랑 비용. 속도와 비용. 네, 비자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거대 네트워크잖아요. 솔라나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거래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아하. 대규모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산업용 블록체인으로 딱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성보다는 결제라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선택이었군요. 그럼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딘가요? 초기 파트너로는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은행들, 크로스 리버뱅크와 리드뱅크라는 곳이 참여했습니다. 크로스 리버뱅크랑 리드뱅크. 네, 이 은행들은 이미 솔라나를 통해서 비자랑 USDC 정산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해왔고요. 이제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24시간 실시간 정산이라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저 같은 개인보다는 매일 엄청난 돈을 굴리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기업 재무팀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억 원의 매출이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는데 월요일까지 그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그 돈이 있었다면 주말 동안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비용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는 주말에도 대금을 즉시 정산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초기에는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될까요? 초기에는 당연히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거나 국경 간 거래가 잦은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이 인프라가 보편화되면 결국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자가 직접 언급한 프로그래머블한 결제라는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머블? 즉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결제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을 빨리 보내는 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돈의 흐름에 규칙이나 조건을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규칙이나 조건. 예를 들어 물품 배송이 완료 상태로 바뀌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게 하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 매월 말 총 매출의 5%는 로열티로 A에게, 3%는 B에게 자동으로 보내라. 같은 복잡한 계약 조건도 코드로 다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재무팀이나 회계팀의 일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수동으로 하던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사람의 실수가 줄어들고 이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금융의 OS가 바뀐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의 은행 파트너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일반 카드 사용자인 저에게도 뭔가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뭐라도 달라지나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똑같이 카드를 긁거나 태그하고 결제는 순식간에 승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대 위 배우가 아니라 무대 뒤 스태프들의 작업 방식이 바뀌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관객은 전혀 모르지만 공연 전체의 퀄리티는 올라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건 철저히 보이지 않는 인프라 혁신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도로 아래에 100년 된 낡은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네. 이걸 최신 광석류 케이블로 교체한다고 해서 운전 경험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도시 전체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근본적으로 향상되죠. 이번 비자의 변화가 바로 그 금융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마냥 장밋빛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분명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USDC는 결국 셀클이라는 민간 회사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의존성이 새로운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서클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앙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또 아까 언급했던 솔라나 네트워크가 과거에 몇 번 멈췄던 것처럼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도 잠재적인 리스크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비자 같은 거대 기업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비자도 강연히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서클은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고 발행한 USDC만큼의 달러를 투명하게 감사받으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장치가 있군요. 둘째, 비자는 장기적으로 특정 블록체인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솔라나는 그냥 시작일 뿐이다. 네.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이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다른 금융사들 상황은 어떤가요? 당연하죠. 이건 금융업계 전체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경쟁사 마스터카드 역시 유사한 시스템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마스터카드도요? 네.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아예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20년 전 모든 기업이 인터넷 전략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금융사가 블록체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기술 패권을 둔 군비 경쟁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듣다 보니 이건 단순히 미국 내 시스템을 바꾸는 걸 넘어서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자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전 세계 결제망을 이 새로운 레일 위로 올리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비자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2026년까지 이 USDC 정산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미국 전역. 네,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성공 사례를 만든 뒤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확장이 되겠죠. 비자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은행, 핀테크,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국경 간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와, 그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자가 코인을 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이 뉴스가 진짜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인이 아니다. 네, 투기나 거래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요. 달러 같은 실제 돈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레일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적 프로토콜, 즉 돈의 새로운 전송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 그 자체다. 두 번째 핵심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금융의 OS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인터넷이 정보 유통 방식을 바꿨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가치, 즉 돈의 유통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자의 결전은 낡은 금융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세계의 본격적인 합류입니다. 그동안 서로 좀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가 빨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세상의 모든 자산이 결국 토큰화돼서 24시간 내내 국경 없이 거래되는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자의 선택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을 넘어서 동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네요.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이 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고 또 어떤 기관이 도태될지, 그리고 이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탄생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이 금융의 수도관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과연 그 수도관 위에서 제공되던 기존의 은행 서비스, 송금 서비스, 투자 서비스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